모든 게 사기였음을 깨달은 그날 이후 정호 씨 부부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는 곧 빼야 했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돈이 없었고 보증금조차 빚 독촉으로 상계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들은 반지하 단칸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충격이 컸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면 여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정호 씨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자책감이 날카로운 모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냉정했다면, 생계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고작 몇십만 원.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 원도 전기세인 가스비도 버거웠습니다. 정호 씨는 새벽마다 일용직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을 쓰는 현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대기 끝에 겨우 잡은 일도 시멘트 자루 나르기, 벽돌 옮기기 같은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하루 품값 7만 원. 하지만 그마저도 일거리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없는 날엔 하루 종일 인력시장 한 구석에 서 있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내는 혈압약조차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비는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약으로 버티다가 결국 어느 날 새벽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영양실조와 고혈압 악화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남은 돈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정호 씨는 울며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한때 성실한 사장님이라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모아도 겨우 1만 5천 원. 그 돈으로는 컵라면 2개와 고시원 숙박비가 전부였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모아왔던 40년 세월이 이제는 길거리 쓰레기통 앞에서 버텨야 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밤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반지하 방에서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40년을 일했나?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린 건 아닌가? 그 답 없는 질문 속에서 그의 노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후 자금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상장 임박이라는 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는 달콤한 속삭임. 이 모든 건 노인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도, 믿었던 지인이라 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식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퍼주기가 된다면 결국 남는 건 배신과 파산뿐입니다.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는가? 그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 40년의 노동과 땀이 단 몇 달 만에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정호 씨는 지금도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여전히 약을 제때 먹지 못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누구도 우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내 삶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사랑은 주되, 지혜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20년을 지옥으로도 평화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연꽃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